조계종 종정 성파 대종사가 취임 후 첫 종조 달해제에서 도의국사의 업적을 기렸습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100만 원력 결집 불사가 시대 문제를 해소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파리와 낭테에서 펼쳐진 한국 불교문화 공연 무대에 올랐던 통도사 북이 프랑스의 유일한 한국 사찰 파리 길상사에 전달됐습니다. 황금사자기 고교 야구대회에서 기적 같은 연승으로 화제를 낳은 평택 청담고가 결승전에서 아쉽게 패하며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불교 독립 청담고 야구부의 약진은 불교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불교계 어린이법회가 위드 코로나 속에서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최근 어린이법당을 새롭게 개원한 제주 천지남을 찾았습니다. 4대강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유서를 남기고 소신공양한 문수 스님을 추모하는 12주기 달해제가 서울 개운사에서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종정 성파 대종사가 취임 후 첫 종조 달해제에서 이 땅에 전등의 단간지주를 세운 도의국사의 업적을 기렸습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100만 원력 결집은 종조의 선풍을 잇는 것이며 시대 문제를 해소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 대웅전이 해동 선문의 초조, 도의국사를 기리는 종사 영반 의식으로 채워지고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원로의 의장 대원 대종사를 시작으로 종단의 주요 소인자 스님들이 차례대로 종조의 진영 앞에 꽃을 올렸습니다. 조계종 종정 성파 대종사는 대원 대종사가 대독한 법어를 통해 이 땅에 전등의 단간지주를 세운 도의국사의 업적을 기렸습니다. 이 땅에 전등의 단간지주를 세워 동토의 진풍을 다시 떨치고 서천의 불일이 이 땅에 돌아오게 하여 곳곳에서 도업이 번창하고 법계가 윤택하도록 하였습니다. 도의국사는 통일신라 시대 구법을 위해 당나라로 건너가 서당 지장선사로부터 인가를 받고 귀국해 우리 땅에 처음으로 조사선을 뿌리 내리게 했습니다. 지장대사께서 찬양하여 나의 법통을 전수받을 자는 그대가 아니고 또 누가 있겠나라고 하여 전법계와 함께 도의라는 법포를 전하였습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시대의 욕심과 함께 양극화와 불평등, 전쟁의 위험은 견해의 오염에서 기인한다며 종조의 선풍으로 이를 극복하자고 밝혔습니다. 특히 편견 없는 동체 대비행을 화두로 제시하며 종조의 선풍을 잇고 시대 문제를 해소하는 초석으로 100만 원력을 결집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종조의 종문을 선양하기 위해서 일상에서 어려움에 처한 모두와 함께 합시다. 100만 원력을 결집하는 것은 종조의 선풍을 잇는 것이며 시대 문제를 해소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조계종 종정 성파 대종사 취임 이후 처음이자 임기 회항을 앞둔 36대 집행부에게 이번 달해제는 종조의 선풍으로 우리 사회를 밝히겠다는 서원의 자리가 됐습니다.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유흥식 대주교의 추기경 서임을 축하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어제 축전을 통해 한국 천주교 역사에 있어 또 하나의 축복인 유흥식 대주교님의 추기경 서임을 한국의 모든 불자들과 함께 축하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미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으로서 전 세계 성직자들과 신도들의 신망을 받아오신 만큼 앞으로도 보다 적극적인 교회의 사회적 역할을 통해 종교 간의 화합과 인류 평화를 성취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와 낭테에서 펼쳐진 한국 불교문화 공연 무대에 올랐던 통도사 북이 프랑스 파리 길상사에 전달됐습니다. 영축 총림 통도사 연불대학원 원장 영산 스님을 비롯해 한국 대표단 스님들은 주 프랑스 한국문화원에서 공연 도구로 활용한 통도사 북 2점을 파리 길상사 주지 혜원 스님에게 기증했습니다. 영산 스님은 한국 불교 문화가 프랑스에 더욱 널리 알려지고 관련 행사가 많이 생겨나길 바란다고 밝혔고, 혜원 스님은 한국 불교의 법의 꽃비가 프랑스에서 활짝 꽃피도록 더욱 정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프랑스 현지인 분들에게 큰 울림과 감동을 전해주셨는데요. 공연 후 통도사 주지 현문 큰 스님께서 프랑스와 유럽 전역에 이 북소리가 널리 펼쳐나갈 수 있기를 바라시면서 파리 길상사에 이 귀한 북을 기증해 주셨습니다. 혜원 스님은 무소유의 가르침을 남긴 법정 스님이 창건한 프랑스 파리 길상사에서 16년간 주지 소임을 맡고 있으며 최근에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직지에 불어본 번역 사업에도 힘을 보탰습니다. 황금사자기 고교 야구대회에서 기적 같은 연승으로 화제를 낳은 평택 청담고가 결승전에서 아쉽게 패하며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불교 독립 청담고 야구부의 약진은 고교 야구계 신흥 명문의 등장을 예고했고 불교계에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전통 강호와 신생 다크호스의 결승 무대. 76년 역사의 황금사자기 최종전은 투구수 제한 규정이 주는 선수층의 2텀 차이 등으로 시작 전부터 승부의 추가 이미 기울어진 상황. 매 경기를 결승처럼 쏟아부었던 청담고는 8강, 4강에서 활약한 에이스 투수가 마운드에 오르지 못했고, 경남고는 여유로운 투수조 운용 속에 팀 타율 3할 7푼 7리란 우세한 공격력까지 갖춰 청담고의 결승 무대는 그야말로 높은 벽과 마주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경기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투수전으로 팽팽하게 흘렀고 오히려 청담고가 선취점을 따냈습니다. 구속 150km를 던지는 경남고 신영우 투수에 맞서 청담고 류영건 선수가 절묘한 피칭으로 강타선을 잠재우자 결국 5회 말 청담고 타자들의 투혼 속에 2점을 내며 앞서갑니다. 하지만 7회까지 탈삼진 11개의 대기록을 써가던 류영건 선수가 투구수 제한으로 교체되자마자 경남고 타선이 뒷심을 발휘해 대량 득점을 하면서 결국 청담고는 2대7로 패했습니다. 교정에서 조금만 걸어나가면 논밭이 펼쳐지는 농촌 특성화고 야구부가 만든 동화 같은 기적의 레이스는 이렇게 마지막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8강조차 한번 가보지 못했던 창단 6년 신생 야구부가 이룬 결과는 오히려 준우승이어서 더 값지게 다가왔습니다. 결승까지 와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너네가 최고야! 화이팅! 고생한 청담고 학생들 대단히 잘했고요.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만 내 새끼들 사랑한다! 결승 무대에서의 담대한 투구로 대회 감투상에 선정된 류영건 선수는 마지막에 주자를 내보냈던 순간을 아쉬워하며 내내 굳은 표정이었지만 다음을 기약했습니다. 105개까지 9회를 책임졌어야 되는데 7회 도중에 내려와가지고 그게 조금 많이 미안한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이번 대회 같이 계속 똑같이 가고 싶어요. 선수 수급이 용이한 여타 명문고와 비교해 기량과 여건은 부족하지만 정신력과 단합으로 승부를 걸었던 무명팀의 기적에 학교 관계자들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그칩니다. 사실 기적인 건 맞죠. 예, 기적인 건 맞고 솔직히 8강까지가 목표였거든요. 근데 4강전부터는 제가 선수들한테 잔소리 안 해도 본인들이 하려고 하는 거에 아이들 많이 성장했구나 이런 모습을 좀 봤습니다. 예. 앞으로 대통령기와 봉황대기가 남아 있습니다. 더 열심히 준비해서 더 좋은 그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생 시절 야구부에 몸담았던 날들을 돌아보며
대회 기간 뭉클한 마음으로 선수단을 지원했던 학교법인 청담학원 이사장 태원 스님은 우승을 이루지 못한 학생들을 가슴으로 따뜻하게 격려했습니다. 너 결승전 올라가서 우승하면 버스에다가 있지? 예. 우승한 거 똑같아. 예. 스님 해줄게. 감사합니다. 어? 야, 버스 해줄게. 이게 저 야구장 얘기해가지고 난 무슨 소린가 했는데 지금 연습하는 데가 너무 좀 열악하다며. 맞습니다. 나중에 그 지자체장님하고 얘기해가지고 좋은 소식 있도록 만들어줄게. 걱정하지 마. 감사합니다. 니네 우승한 거 임마. 거기 들어. 웃어. 현대 한국불교의 초석을 세운 선지식 청담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세워진 평택 청담고 야구부의 약진은 고교 야구계 신흥 명문의 등장을 예고하면서 불교계에도 큰 방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곳저곳 지방에서 진학을 잘 못했던 학생들이 와서 이곳에서 정말 잘해보자는 그런 큰 마음을 가지고 절실한 마음으로 운동했던 것 같아요. 불교에서도 기도할 때 항상 절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꼭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그 아이들의 간절함이 통하지 않았나 싶고. 진흙탕 속에서 연꽃이 피어나듯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패기와 열정으로 기적을 보여준 청담고 야구단의 다음 도전이 기대됩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충남 보령 세원사 주지 정훈 스님이 서울 수국사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청년불자 모임 상월청년회 소속 동국대 재학생들에게 장학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동국대 건학위원회는 어제 건학위 회의실에서 지역 미래불자 육성 장학증서 수여식을 열고 상월청년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학생 10명에게 각 1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수국사 상월청년회는 상월결사의 의미를 계승하고 젊고 역동적인 불교를 실천하기 위해 만들어진 모임으로 지역 미래불자 육성 장학제도는 그동안 지역 사찰과 지역 출신 학생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장학금이 전해졌지만 이번에는 특별히 신행단체에서 활동하는 학생을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건학위원장 동관 스님은 환영사에서 호산 스님이 상월청년회 활동에 감명받아 특별한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며 후배를 많이 모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고 윤성희 동국대 총장은 타의 모범이 되는 청년회 활동이 불교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상월결사 총도감이자 수국사 주지인 호산 스님은 본 장학회의 취지가 지역 미래불자 육성이지만 이미 상월청년회는 불자로서의 실천 과정이란 점에서 반드시 받아야 할 대상이라며 청년회 활동을 격려했습니다. 장학생들은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에게 장학금 수여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손편지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캠퍼스명을 바꾼 동국대학교 와이즈 캠퍼스가 새 출발을 기념해 교내 화엄법계 광장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100주년 기념관 앞에 들어설 광장에는 화엄 1승법계도를 새기고 학생들의 체험과 휴식, 기부자 공간 등이 마련됩니다.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15억 원을 모금하고 있으며 완성되면 신행과 교육, 행사를 위해 널리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동국대 와이즈 캠퍼스에는 지난달 30일 김광호 부산불교문화원장이 화엄법계 광장 조성사업 기금으로 5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김광호 원장은 화엄법계 광장 조성사업의 안내문을 받자마자 불교 인재 양성을 위해 좋은 일에 써달라며 기금을 기탁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3년간 움츠러들었던 제주 불교계의 어린이 법회가 위드 코로나 속에서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최근 어린이 법당을 새롭게 개원한 제주 천지남의 도량에는 이른바 천진불의 미소가 떠나질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주 BBS 이병철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고사리 손의 어린이들이 부처님 전에 맞이를 올리고 목탁을 치면서 삼보에 귀의합니다.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절을 하는 모습에서 수행자의 향기가 느껴집니다. 제주시 오라동에 자리한 천지남에서 지난 2018년 처음 시작된 어린이 법회. 천지남 사부대중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낡은 법당을 허물고
천진불들을 위한 날의 법당을 완공했습니다. 이제 비가 오거나 이렇게 장마철 되면은 또 바닥에 물이 고여가지고 아이들이 수업하는데 또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이제 어느 날 저희 선원장 스님께서 무조건 불사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불사를 시작했죠. 매주 일요일마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열리는 천진남 어린이 법회지만 이날은 친구들을 알아가는 시간으로 마련됐습니다. 친구들의 얼굴을 그리고 이름을 알아맞히는 게임이 진행되자 아이들의 얼굴에서는 한박 웃음이 터집니다. 특히 이날 어린이 법회에는 제주교육대학교에 재학 중인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소속 대학생들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런 어린이들과 함께 여러 가지 활동을 해보면서 오히려 아이들이 또 저보다 낫다 이런 불심에 있어서는 그런 거를 또 느끼게 되었고, 뭐 기회만 된다면 꾸준히 와서 애들이랑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 같이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 5년 차에 접어든 천진남 어린이 법회는 그동안 한 가지 고민을 품어왔습니다. 어린이 법회 개원 무렵 초등학생이던 아이들이 어느덧 중학생이 되면서 프로그램에 융화될 수 없었던 처지. 결국 어린이 법회 지도교사들이 해결책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 생각했던 고민거리와 지금 커가지고 중고등 사춘기에 접어들었을 때 고민거리가 좀 다를 것 같아요. 이렇게 어린이 법회처럼 매주가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정기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서로 고민 들어주기도 하고, 아이들이 부처님 품 안에서 날개를 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제주 천진남은 초등학생에 이은 중학생, 고등학생의 마음까지 헤아리는 제주의 대표적 천진불의 도량으로 거듭났습니다. 제주 천진남에서 BBS 뉴스 이병철입니다. 4대강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유서를 남기고 소신공양한 문수 스님을 추모하는 12주기 달해제가 서울 개운사에서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생명을 살리고 가난한 이웃을 구하고자 했던 문수 스님의 뜻을 기렸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문수 스님 입적 12주기 추모 달해제는 평소 고인의 뜻을 존중해 소박하게 치러졌습니다. 영단엔 차, 꽃과 함께 평소 스님이 좋아했던 짜장면이 올려졌습니다. 문수 스님 도반인 중앙승가대학교 17기 회장 성화 스님은 고인의 올곧은 수행 정신을 일깨웠습니다. 군이 지보사에 주석하면서 수행에만 전념하였습니다. 문수 스님은 입적하기 전 3년 동안 일종식만 하면서 두문불출 치열하게 참선 정진하는 올곧은 수행자였습니다. 문수 스님은 2010년 5월 31일 이명박 정부를 향해 4대강 사업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경북 군위군 위천변 제방에서 소신 공양을 결행했습니다. 마지막 메모엔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하란 경책의 메시지도 담겨 있었습니다. 중앙승가대 전신인 서울 개운사에서 문수 스님과 함께 4년 동안 동문수학했던 도선사 주지 태원 스님은 고인을 향한 무한한 애정을 나타냈습니다. 운동도 좋아하셔서 저희 동기들이 주축이 돼서 몇 년 만에 전승연 축구대회에 나가서 우승했을 때 학생 회장으로서 그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 지금도 생생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저 짜장면이 담긴 바로를 보니 더욱더 저희 소중한 도반이었던 문수 스님이 보고 싶습니다. 문수 스님은 입적 후 조계사 49제 때 종단에서 두 번째로 높은 법계인 종사법계에 추서됐습니다. 불교중앙박물관장 탄탄 스님의 집전으로 엄수된 추모 달해제엔 조계종 사회부장 원경 스님을 비롯한 중앙승가대 총동문회 사무처장이자 개운사 주지 보림 스님과 승가대 학인 스님들, 유가족 등이 참석했고 참석자들은 영단에 헌화를 한 뒤 절을 올리며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문수 스님의 소신공양은 죽어가는 강과 강에 깃든 생명을 살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배려가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우리 모두의 염원을 부처님 전에 바친 것입니다. 생명 존중과 상생이란 큰 울림을 주고 소신 공양한 문수 스님.
스님의 거룩한 뜻은 12년이 흐른 지금도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풀어야 할 영원한 화두로 남았습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BBS 불교방송과 조계종의 상담 전문기관인 불교상담개발원이 우리 사회 생명존중 문화 확산과 자살 예방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선재 BBS 사장과 불교상담개발원장 선업스님은 어제 서울 마포 BBS 본사에서 업무 협약을 맺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는 생명존중, 자살 예방, 몸, 마음 쉼 사업의 하나인 생명살림법회를 홍보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BBS 불교방송은 전국 사찰에서 진행되는 불교상담개발원의 생명살림법회에 대한 TV와 라디오 방송 편성과 홍보에 적극 협력하고 불교상담개발원은 홍보와 각종 행사 개최 시 BBS TV와 라디오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BBS가 더 커가는 것이 저희 같은 사업을 하는 또 어려운 곳에 좋은 일을 하는 단체에 더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저도 자꾸 자각하면서 BBS가 잘 되는 것이 우리가 잘 되는 것이다. 이 생각으로 항상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 존중 사상을 널리 펴는 것이 저희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는 저희 BBS의 설립 이념과도 꼭 맞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좋은 사업, 정말 너무나 큰 가치를 지닌 사업을 저희가 불교상담개발원과 또 선업스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요. 대구 팔공산 파계사가 학교법인 능인학원 발전을 위해 앞으로 4년간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파계사는 올해부터 매년 1,000만 원씩 4년간 4천만 원을, 김현태 고문 역시 같은 기간 매년 500만 원씩 총 2천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후학들을 위해서 헌뜻 장학금을 내주신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 은혜를 저희 학교는 잊지 않고 영원히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뜻을 모아서 앞으로 더 많은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부사님들 마음속으로 기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5월에 기증되는 장학금은 능인 중고등학교의 불교 인재 양성과 학교의 명예를 높인 학생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6월 1일 수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